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 무임승차 기준을 도시철도는 65세로 환원하고 시내버스는 70세를 기준으로 즉각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거치면서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내년 7월부터, 시내버스는 당초 계획대로 2028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현재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68살 이상 시민은 도시철도를, 72살 이상이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2028년까지 70살 이상 전면 무임승차를 목표로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민생 공약을 발표하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을 65살로 환원하고 시내버스는 70살 기준으로 즉각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월 4만 5천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D패스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업무보고를 거치면서 도시철도의 경우 무임승차 기준 65살 환원은 내년 7월부터, 시내버스는 기존 계획대로 2028년 1월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D패스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임승차 손실금액 증가와 재정 악화를 고려해 공약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580억 원을 넘어 2년 새 100억 원이 늘었습니다. 무임승차 연령을 65살로 낮추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집니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손실액도 해마다 늘어 올해는 600억 원에 육박하고 기준 연령이 70살이 되는 2028년엔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다 D패스 도입으로 연간 200억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동권 확대를 위한 추 당선인의 대중교통 공약이 재정 부담이라는 발목에 잡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TBC는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피카소전에 전시된 세계적인 작품 대부분이 복제품이라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피카소 작품으로 소개된 베트남 호치민 주석 초상화도 있었는데 베트남 정부기관이 해당 그림을 보러 오겠다고 밝힌 후 이 그림이 사라졌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해당 그림도 위작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동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열린 피카소 전시회에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 호치민 주석의 초상화가 등장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그렸다는 미공개 진품이라며 피카소 제자의 아들인 베트남계 미국인 데이비드 피카소 쯔엉이 가져왔다고 설명합니다. 아버지한테 그려준 거예요, 피카소. 아니, 피카소가 그린 거고 파블로 피카소가 아버지한테 그려서 준 거예요. 제자한테 그려서 준 거예요. 한 번도 알려진 적 없는 희귀작의 등장에 베트남 정부기관은 지난달 전시기획사에 그림을 직접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 그림이 사라졌습니다. 전시기획사는 그림 소유권자인 쯔엉이 그림을 다른 곳에 팔겠다며 가져간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은 진짜일까? 이 시기 피카소를 연구해온 미술 사학자에게 물었더니 사라진 초상화는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미 2차 세계대전 때는 한결한 선과 좀 모르픽 폼, 이제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드로잉은 좀 이상하고. 베트남 정부기관이 구매를 검토한 쯔엉 소유의 또 다른 전시작. 비둘기 위에 베트남 지도를 겹쳐 그린 드로잉인데 정 교수는 단번에 어설픈 위작이라고 지적합니다. 62년 거를 베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봐요. 얼마나 서투르게 베꼈는지. 비둘기는 62년 거를 갖다가 하면서 46년을 갖다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가짜예요. 취재진이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쯔엉에게 이메일로 문의했지만 쯔엉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작품에 관심을 보였던 베트남 정부기관은 신중한 입장이라며 작품의 진위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거장의 그림을 가져왔다며 전시를 열어놓고 뒤늦게 위작임을 인정한 전시 기획사.
베트남 정부의 관심을 끈 희귀작들마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계 당국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다음 달 새롭게 출범하는 제13대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거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까지 의장 후보에는 5선 포항 김희수 의원과 4선 문경 박영서 의원, 4선의 경주 배진석 의원이 등록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명을 뽑는 부의장 선거에는 칠곡 박순범, 경산 박채하, 영천 이춘우, 영덕 황재철 의원 등 4명이 도전장을 던졌는데 모두 3선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전체 64명 가운데 42%를 차지하는 초선들의 표심이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됩니다. 정부가 어제 예천 돼지농장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한 구제역은 재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해당 농장의 돼지 개체별 검사와 축사별 관련 시료 재검사 결과에서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기경보 상향과 일시 이동 중지를 포함한 방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전 세계에 700만 부가 팔린 명작 만화 피아노의 숲이 세계 최초로 뮤지컬로 재탄생합니다. 대구 시립극단이 영국의 차세대 연출가와 만나 세계 초연 뮤지컬 피아노의 숲을 공연하는데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딤플을 통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윤호 기자입니다. 숲에 버려진 낡은 피아노, 소년의 손끝을 타고 건반이 깨어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소년이 만나 자신의 소리를 찾아가는 성장 이야기. 전 세계 누적 판매 700만 부를 기록한 일본의 명작 만화 피아노의 숲이 세계 최초로 뮤지컬 무대에 오릅니다.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던 이야기가 배우들의 노래와 연기로 새롭게 펼쳐집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이 공동 제작한 창작 뮤지컬 피아노의 숲입니다. 일본 만화가 이시키 마코토의 대표작인 피아노의 숲은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으로 제작되며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고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보급되는 등 원작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특히 영국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연출가 마이클 펜티만과 작곡가 바너비 레이스가 의기투합해 클래식에 팝과 포크록을 결합한 새로운 음악 세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So my main focus has been to try and find a way of compressing a story that's 26 books in a 2-hour piece of stage traffic in a way that makes the audience feel emotionally satisfied and as though the story isn't rushing. 무대에는 그랜드 피아노와 6대의 업라이트 피아노를 올려 시각적 웅장함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23명의 배우와 라이브 앙상블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사운드가 극의 몰입도를 더합니다. 특히 천재소년 카이와 라이벌이자 친구 슈헤이의 성장 과정을 한 무대에 담은 섬세한 연출은 원작과는 또 다른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애니 원작의 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랑 비교를 하시면서 뭐가 또 달라졌는지, 뭐가 더 좋아졌는지 이런 찾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귀 정화하시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0회 딤프 공식 초청작인 뮤지컬 피아노의 숲은 다음 달 5일 프리뷰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TBC 한윤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한 울진 한울 2호기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원안위는 전체 검사 항목 95개 가운데 임계 전 수행해야 하는 85개에서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앞으로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인할 예정인데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의성 안개면과 울진 근남면에 추진되는 유기농 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조성된 안개면 용길이 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는 친환경 유기농 통합 유통물류 가공센터와 유기농장이 내년 12월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착공하는 근남면 수산리 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는 유기농 복합문화센터와 청년 유기농 사관학교가 2028년까지 들어서는데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교육과 체험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출소 4개월 만에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자친구 등 3명의 지인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 중 또다시 동종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편취금을 코인 투자와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미의 무역 수지가 전자제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구미세관이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의 수출액은 42억 9,70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5% 늘었고 무역 수지는 1년 전보다 85.4% 늘어난 25억 3,800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전체 수출의 79.5%를 전자제품이 차지했고 특히 베트남 수출이 1년 새 5배 넘게 폭증했습니다.